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C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대구와 경북의 현안 사업을 집중 점검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과 해법을 모색하는 특집 대담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모시고 올해는 시정 방향과 역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누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이 2024년 갑진년 설날입니다. 예, 새해를 맞는 소감과 더불어서 대구 시민들에게 덕담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갑진년 새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청룡의 기상처럼 대구시가 대구 시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벌떡 일어서는 비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구가 과거에는 서울, 평양, 대구, 한반도의 3대 도시였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인천한테도 밀리는 4대 도시로, 남한의 4대 도시로 전락을 했어요. 그래서 대구시정을 맡으면서 한반도의 3대 도시의 영광을 한번 되찾자. 그래서 대구가 다시 벌떡 일어서자는 대구 굴기를 내걸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정말 대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반 마련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급격히 변하고 있고 새로 일어서고 있다는 느낌을 시민들에게 심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대구가 벌떡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극세척도라는 사자성어를 키워드로 제시하셨습니다. 극세척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험난한 세상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자 이런 뜻인데 이게 대구시의 정책 방향으로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남북 관계도 어렵죠. 그리고 경제도 어렵죠. 예. 또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 전쟁 비하로 국제 관계도 어려워요. 예. 정말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와 있고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구는 아주 어려운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조건에도 우리가 대구 굴기를 위해서 나아갈 방향은 제대로 잡아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돌파해 나가자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대구 미래 50년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정말 숨가쁘게 달려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 평가하시면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 이제 저희들이 추진을 해가지고 결실을 본 게 TK 신공항 특별법입니다. 사실 기부대 양녀로 공항 이전하기로 했지만은 대구시 힘만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보증을 하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는 공항 이전이 불가능해요. 예. 또 그 공항을 유럽이나 미주로 직항할 수 있는 장거리 공항, 남북권의 관문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 인수하자마자 바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영 원내대표를 통해서 참 천신만고 끝에 특별법 통과를 시켰고 그러면 공항 이전할 준비는 마쳤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의 경제 구조를 서비산업 구조에서 5대 신산업 구조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1년 6개월 동안 했는데 지금 아마 우리 대구로 새로 첨단 산업들이 들어오기로 한 기업들이 한 30여 곳이 됩니다. 30여 곳이 되고 대부분 그게 이제 5대 첨단 신산업들입니다. 수도권에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도 있고 부산에서 대구로 본사 이전하는 기업도 있고 또 새로 설립하는 외국 기업도 있고 그래서 1년 반 만에 한 28개 회사에서 8조 한 1,400억 원 정도 투자 유치를 약속을 했죠. 근데 1년 6개월 만에 지난 10년간 투자액의 한 1.7배, 2배 달하는
신산업들이 대구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거기다가 군부대 통합 이전을 하기로 했죠. 예. 대구의 군부대는 이 200만 평이 넘어요. 대구 시내에. 이 대구시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서 군부대 이전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대구시에서 주도를 해서 민군 밀리터리 타운을 건설하자 이렇게 국방부를 설득해서 이제 대구에 있는 200만 평의 군부대 요지에 있는 그 부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확보하게 되겠죠. 네. 군부대 이전도 하기로 했고 최근에 이제 광주하고 협약을 해서 달빛철도를 네.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달빛철도 하는 과정에서도 88 고속도로도 한산한데 철도까지 하냐 예, 예. 그런 비난이 있길래 내가 참 상상력이 풍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 이야기까지 했는데 달빛철도의 의미라는 거는 남북권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88 고속도로가 한산한 가장 큰 이유는 교류가 안 돼 있어요. 예. 고속도로 만들어도 동서교류가 잘 안 돼요. 근데 가장 지금 교류가 우리가 활발하게 될 수 있는 데가 TK 신공항입니다. 2030년도에 TK 신공항이 이제 설립이 되게 되면 광주, 전남, 전북에 500만 호남의 물류 여객들이 인천으로 가지 않습니다. 1시간 거리에 대구공항으로 오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함양 울산 고속도로가 또 곧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달빛철도가 통과하는 그 지점은 전부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리고 경상북도, 경상남도 오지를 통과합니다. 내륙의 오지를 통과하는데 오지에 새로운 산업체들이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달빛철도 효과라는 거는 그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달빛철도가 30년 수건이었어요. 영원함에. 예. 단순히 혈맹만 있는다는 뜻이 아니고 산업의 물류 유통, 여객의 유통을 갖다가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됐고 또 우리가 시정 인수하자마자 한 게 참 많죠. 산하기관 통폐합했죠. 임원연봉 상한제 했죠. 위원회 정비했죠. 공공계획을 또 했죠. 어르신 무인교통 통합 지원을 이건 전국 그렇죠. 처음입니다. 예, 예. 했죠. 대형마트 휴일비 평일 전환 했죠. 예. 거대 독점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에 맞선 대구로 택시가 전국에서 다 시도를 했는데 대구만 성공을 하고 있어요. 네. 성공을 하고 있죠. 또 2년 연속 지방채 발행을 아마 민선 생기고 처음으로 안 했어요.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국채를 발행하고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빚을 내서 예산을 충당하는데 대구시는 지금 2년 연속 지방채 빚을 절대 안 냈습니다. 빚을 내지 않고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재정 준칙을 세워가지고 재정 혁신을 하면서 우리가 빚내지 않고 예산을 짰죠. 거기다가 빚내지 않고 짰다고 해서 복지 예산 줄인 건 하나도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재정개혁으로 다 일했죠. 또 행안부하고 이제 1년간 투쟁을 해가지고 지방자치권을 우리가 쟁취했죠. 예. 이 정책들이 이제 전부 대구시에서 출발한 정책들이 혁신 사례로 정부에 미치게 되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민선 8개 역점 사업들을 쭉 훑어주셨는데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죠. 예.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이었습니다. 말씀처럼 지난해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비 지원의 근거는 마련이 됐는데
성공적인 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민간 업체들의 참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현재 특수 목적법인 SPC 구성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총선 전 뭐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구성할 수 있도록 전력을 쏟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 또 앞으로의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지금 SPC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전역뿐만 아니라 특히 대구에는 부동산 경기가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PF 대출의 금리도 올라가고 그리고 PF 대출 부실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업체가 선뜻 못 달려들죠. 공공기관도 못 달려들어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대통령실하고 합의를 봤어요. 조속한 시일 내에 PF 구성하는데 대통령실이 지원한다. 아마 잘 될 겁니다. 합의를 받고 또 투자를 주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 SPC에 참여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는 신공항을 완공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손해를 봤으면 그 손해를 대구시가 보전해 주겠다. 보전 확약서를 써줄 겁니다.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하게 해주겠다. 그럼 대구시는 그 손해보전을 해주고 TK 신공항 특별법에 따라서 국가의 그 보전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국가 지원 항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민간업체가 향후 10년간 대구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SPC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 우선권을 줍니다. 그리고 그 가점도 줍니다. 세 번째, 후적지 배후 주거단지가 120만 평이 있어요. 그린벨트 지역에. 그럼 게이트 부지 이외에 옆에 붙은데 그 그린벨트를 전부 이제 풀어가지고 배후 주거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성개발 선분양을 통해서 SPC 자금 마련을 위한 그런 인센티브를 우리가 미리 주려고 해요. 그 절차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SPC 구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것도 배후 주거단지가 전부 합치면 한 10만 호 정도 아파트가 들어올 건데 그 아파트 분양을 속전시키기 위해서 대구시에서는 그때까지 아파트 그 인허가를 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SPC 구성하는 업체가 우리가 이제 회계법인에 맡긴 결과 배후 주거단지를 토지 분양만 전제로 할 때는 SPC가 남는 이익이 1조 가량 되고 거기에 이제 건물 분양까지 전제로 한다면 5조 가량 이익이 남을 것이라는 그 회계 분석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근거로 설득을 설치놓고 난 뒤 바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저는 뭐 생각이 4월 총선 이전에 구성을 하고 SPC 구성되기 전이라도 신공항 발주 절차는 시작을 했습니다. 또 다른 현안이죠. 영호남 30년 수건 사업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보면 뭐 한반도 남북권의 염원이기도 하죠.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 이 달빛철도 특별법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통과를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 많이 애도 쓰셨는데 달빛철도 건설의 의미 또 향후 전략도 궁금합니다. 아까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달빛철도의 의미라는 것은 영원함 갈등이 이게 남북 갈등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에너지를 손실시키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원한 갈등 해소는 그냥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된 문제가 아니고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영원함이 서로 소통하고 산업 물류가 이동을 하고 여객 물류가 이동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섞일 때 영원한 갈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달빛철도는 그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하게 될 것이고 또 달빛철도로 인해서 인근 전북, 전남, 그리고 광주, 대구, 경북, 경남
여기에 소외 지역이 아마 대폭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래서 남북권의 거대한 경제권을 예. 아마 하나 형성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지금 이제 첫 번째는 통합신공항, 광주공항도 해가지고 하늘길을 양쪽에서 다 예. 열었고, 두 번째는 철길을 열었고, 세 번째는 산업동맹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뭐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구에서 최초로 시행한 혁신 정책들이 뭐 타 지자체는 물론이고 정부에도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지난해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을 한 건데 몇몇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있었고 뭐 결국은 정부가 최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신 건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이게 이제 왜 이제 대형마트를 규제를 했느냐, 휴일 규제를 했느냐. 이게 기본 생각이 좌파적 사고입니다. 가진 자의 것을 억누르면 그것이 가지지 못한 자에게 돌아간다. 그 생각으로 지금 그 대표적인 좌파 정책이 대형마트 휴일 강제 휴무제입니다. 예. 그 가진 자의 것을 억누르면 그게 서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착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억누르고 나니까 경기가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 좌파 정책을 그 정책이 좌파 우파들의 기준을 가름하는 상징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바꾸고 나니까 중소상공인들이나 소상공인들, 재래시장 더 매출이 올라갔잖아요. 예. 뭐 조사 결과가 있었죠. 많게는 32%까지 매출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 공생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가진 자의 것을 뺏거나 억누르면 자동적으로 가지지 못한 자에게 돌아간다는 그런 좌파적인 사고 정책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면 시민들께서 봐주시면 아주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예. 또 다른 혁신 사례가 이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 앞서도 뭐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순차적으로 적용 나이는 조정을 하고 있는데 뭐 도시철도뿐만이 아니라 시내버스까지 지원하는 건 전국 특별시, 광역시 가운데 처음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 그리고 효과는 어떻습니까? 반응 효과라기보다도 대구는 철도보다도 버스 타는 게 2배가 많아요. 예. 대구의 버스 이용률이 철도보다 2배가 많아요. 2배가 많은데 역사 근처에 있는 어르신들은 편하게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버스를 타야 되니까. 예. 그래서 버스하고 통합 지원을 하자. 근데 65세로 하기는 지금 사실 100세 시대에 예. 65세 하기로는 너무 이르다. 그래서 단계별로 그럼 5년 뒤로 당겨서 70세로 하자. 그 단계별로 이제 버스는 위에서 내려오고 예. 75세에서 이제 그 열차는 도시철도는 올라가고 이래갖고 5년 후에 70세로 맞추자.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거로 인해서 적자가 난다. 네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 게 어르신들이 탄다고 해서 그 적자가 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안 타더라도 그냥 전철은 전철대로 다니고 버스는 버스대로 다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실 게 아니고 한국 사회를 이렇게까지 와줄 수 있게 선진국 시대로 와줄 수 있게 한 거는 다 대한민국 어르신들 덕입니다. 근데 이거는 공짜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르신들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지 사업을 대구에서 처음을 했는데 앞으로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 많이 문의가 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아마 개선되리라고. 예. 예우와 복지 차원에서 무임교통 통합 지원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제 대구의 산업구조 개편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흔히 ABB로 얘기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그리고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로봇, 헬스케어까지
이 5가지를 대구의 핵심 5대 미래 신산업으로 지금 육성하고 계신다고 네.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미래 신산업은 사실 다른 지역에서도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인데 지금까지의 추진 성과 그리고 더불어서 대구만의 차별화 전략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대구가 섬유도시였잖아요. 예. 섬유도시로 대구가 컸는데 이 30년 전에 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근데 30년 동안 섬유는 쇠퇴하고 대구의 주력 산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YS 정권 때 삼성 상용차 한번 들어왔다가 부산으로 간 일 있죠. 예. 예. 그 바람에 그 이후로 대구는 주력 산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년 6개월 전에 우리가 새로 들어와서 대구시정을 들어 5대 신산업으로 개편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ABB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성 알파시티가 의료지구였어요. 예. 예. 그죠? 의료지구였는데 이 의료지구를 내가 해제를 했어요. 첨단 산업지구로 바꾸자. 그래서 수성 알파시티 내에 디지털 혁신 거점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대구시가 1년 6개월 전부터 했는데 지금 SK에서 여기에 8,200억 들리 가지고 데이터 센터가 들어옵니다. 민간 기업이. 그러면 수성 알파 시티 이쪽은 정부에서도 앞으로 2조 2천억 들여가지고 디지털 거점 도시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이것은 예타 변제 사업으로 정부 내부에서는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곧 이걸 추진을 할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로봇 테스트 필드를 전국 최초로 달성 국가산업단지 내에 우리가 유치를 했어요. 예. 그 로봇 기업들은 로봇을 만들면 로봇 테스트 필드에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전국의 로봇 산업들은 전부 대구로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예. 미국서도 왔고 부산서도 오고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로봇 산업들이 많이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실제로 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UAM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한 10년 후 되면 UAM 시대가 오겠죠. 이제 도심 항공교통 시대가 오는데 지난번에 작년에는 이제 한화하고 SK하고 그 컨소시엄하고 협약을 맺은 데 이어서 최근에 카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중심 기업인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회사하고 UAM 생태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협약을 맺어서 카이가 올 거예요. 예. 그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는 수도권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추진을 안 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반도체 설계하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우리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시스템 반도체 회사가 미국 회사가 대구에 본사 이전하겠다고 대구지사 만들겠다고 왔죠. 오고 수도권에서 몰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30개 기업 네. 이 1년 6개월 사이에 대구로 지금 많이 왔습니다. 예. 지금 뭐 쭉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앞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민선 8기 이제 1년 6개월 채 2년이 되지 않았는데 기업 투자 유치가 8조 1,000억 원 이상이 됩니다. 말씀처럼 지난 10년간 성과를 합친 것과 비교하면 뭐 2배에 육박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게 대구만의 장점, 특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거두는 거겠죠. 우선 대구는 원스톱 기업 투자센터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예. 1년 반 전에. 대구에 투자하겠다는 의향만 보이면 대구시 공무원들이 알아서 인허가 절차를 대행을 해줍니다. 통상 1년 걸리는 인허가 절차를 11일 만에 해준 일도 있어요. 예. LNF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그 부처 간에 우리 그 부서 간에 장벽 없애버리고 원스톱 기업 투자센터를 통해서 의향만 제출하고 돈만 가져오면 대응을 해주니까 예. 기업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대구로 몰려드는 거죠. 예. 그리고 대구에 이제 가장 몰려드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제 TK 신공항이 되게 되면
첨단 산업 물류는 전부 항공으로 수출을 합니다. 예. 그 항공함으로 인천까지 갈 필요 없고 대구에서 바로 해외로 다 수출할 수 있으니까 큰 이점이 있죠. 물류의 이점이. 그래서 대구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물 문제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지난해 환경부의 추진안을 공식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 7월쯤에 이제 검토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함께 해결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현재 추진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원래 이게 광주 전남 지역의 호남민들은 강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부 댐물입니다. 섬진강댐, 네. 주암댐, 그리고 담양댐, 전부 장성댐, 깨끗한 일급수죠. 예. 영산강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남에 있는 주민들은 낙동강물을 식수로 사용해요. 근데 영남의 각 그 산업단지하고 생활하수 그다음에 뭐 산업단지 배수들이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요. 예. 그런데 낙동강의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낙동강물을 식수로 사용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안동댐의 물을 직접 관로를 사용해서 대구로 오게 하자. 사실상 대구의 이 물이 수질이 나빠진 거는 구미공단 때문입니다. 구미공단 때문에 지금 대구의 수질이 극도로 나빠졌어요. 그래서 구미공단 위에 안동댐 직하류 예. 처음 물 떨어지는데 거기서 바로 대구 시민들의 일급수를 관로를 설치해서 그게 아마 110km 정도 될 거예요. 관로 설치비가 1조가량 듭니다. 예. 1조가량 들면 거기 아마 환경부가 7천억을 대고 수자원공사에서 3천억을 댈 겁니다. 대구시는 그 관로 설치비 될 필요가 없어요. 정부 사업이. 예. 그래서 환경부하고 의논은 거의 끝나갑니다. 곧 금년 상반기 중에는 확정이 될 거예요. 대구 군부대 이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이죠. 지난해 12월에 대구시와 국방부가 군부대 이전 관련 MOU를 체결하면서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도 다시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 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대구시로서는 대구시 전역에 군부대 부지가 핵심 요지에 200만 평가량 있습니다. 대구시 발전을 상당히 저해하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외곽 이전하기로 하고 이제 이전하는 개념을 통상 군부대 이전하려고 하면 지자체에서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밀리터리 타운 개념을 만들었어요. 예. 군부대 이전뿐만 아니라 영외시설, 그 다음에 거기에 체육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전부 하는 하나의 군사도시 개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유치하는 지자체가 5군데가 나왔죠. 그렇죠. 예. 그런 다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경쟁을 과열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우선 국방부에서는 작전성을 검토합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작전적으로 가장 유리하고 현재 대구에서 펼칠 수 있는 작전,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가서 펼칠 수 있는 작전성을 국방부 합참해서 이걸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해갖고 이제 2-3군데를 대구시 주면 대구는 그 2-3군데를 놔놓고 사업성 검토를 해요. 사업성. 어디 가는 게 가장 돈이 절약되고 그리고 그 절약된 돈은 전부 군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지 군 복지를 위해서. 그래서 대구시가 최종 사업성 검토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아마 총선 지난 후에 결정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대구시 청렴도가 2등급,
2021년과 2022년에 비해서 2단계 상승을 했고 특히 청렴 노력도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구시에서 그만큼 애쓰셨다는 얘기인데 이번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1등급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예. 뭐 당연히 그러면 올해 1등급을 목표로 하시겠죠? 그렇죠. 예. 제가 경남지사 할 때 경남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청렴도가 15위였어요. 예. 근데 2년 만에 1등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거 청렴도 1등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예. 시의 간부들이 청렴하면 다 청렴해지는 겁니다. 시의 간부들하고 경남 있을 때도 도의 간부들이 청렴하면 청렴도 1등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압도적인 1등급을 할 수 있도록 예. 대구시가 청렴한 도시라는 거 내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사고가 없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내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구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가 올해 1월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 직영을 해왔는데 이게 공사를 창립했단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농산물 유통공사라는 거는 사업인데, 예. 관이 여태 직접 하다 보니까 이건 관료주의화 돼 버리고, 그리고 이게 그 시장이 매천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없어요. 예. 거기는 발전의 한계가 있는 게 도심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거기 외곽이었는데 지금은 도심이 돼 버렸잖아요. 좁아가지고. 예. 그래서 달성 합의면으로 이제 이전을 하고 예. 대신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전문가들을 전부 투입을 하자. 그래가 공사화하고 사장 뽑을 때는 유통 전문가를 뽑았어요. 예. 나는 생면무지의 사람인데 유통 전문가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농산물 시장이 이 대구의 농산물 시장이 대한민국 3대 시장이다. 매출액이 1조가 훨씬 넘는다. 예. 그래서 이 명성을 이어가고 앞으로 5조, 10조의 회사로 만들려는 보관을 네가 만들어라. 만들고 거기에 지금 가장 핵심 현안은 합의으로 이전하는 절차. 네. 거기에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해라.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8급 이상은 전부 복귀시키고 실제로 그 공무원 중심이 아니고 아마 그 핵심 인원들도 곧 아마 뽑을 겁니다. 예. 전문가들로 뽑아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내라. 관료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예. 막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대구시정 잘하고 있다 이런 긍정 평가가 많았고요. 그 가운데 가장 호응이 좋았던 것이 바로 신천 수변 공원화 사업이었습니다. 평소 신천에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대구 시민 10명 중에 7명이 이 사업 잘하고 있다 이렇게 꼽아줬는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 변화될 신천의 모습을 좀 그려주시죠. 원래 신천은 저게 이제 문희갑 시장님이 시작한 거예요. 예. 문희갑 시장님이 신천을 시작을 했는데 정비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문희갑 시장님이 시작한 저 신천 도심 하천 그걸 보고 MB가 청계천 사업을 했어요. 예, 예. 서울 청계천 사업의 모델이 대구의 신천입니다. MB가 이거 보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청계천 사업은 대성공을 했거든요. 예. 근데 신천 사업은 문희갑 시장님이 하고 난 뒤부터는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제가 들어와서 이제 이게 맑은 물을 흐르게 하자. 신천에서 수영을 해도 괜찮게 하자. 그래서 이제 하루 10만 톤씩 이제 일급소 공급이 되죠. 예. 거기다가 신천을 이제 수영장도 거기에 이제 만들고 예. 거기에 또 이제 스케이트장을 정식으로 만들 겁니다. 예. 수영장도.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시민공간으로 만들고 거기에 다리에 카페를 만들 거예요. 시민들이 테라스에서 예. 신천에 흐르는 풍경을 물을 보면서 이제 예. 커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실 수 있는 카페도 만들 거고 거기에 이제 나무를 지금 앞으로 한 3,000주를 더 심을 겁니다. 예. 신천을 아예 우진 숲공원으로 만들어야 돼요. 숲공원으로. 그래가지고 대구 시민들이 신천을 그냥 개천이 아니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공원 개념으로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예, 도심 속 휴식 공간, 삶과 쉼과 여유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시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이게 뭐 대구시장님께 적절한 질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워낙 정치 경험이 많으시고 오선 네. 국회의원에 또 당대표까지 지내셨으니까 총선이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 어떻게 그렇죠. 전망하시나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 어려울 건가 하면 대구 경북이야 흔들림이 없겠죠. 근데 부산 경남 특히 부산은 저는 스윙보터 지역입니다. 우리 당의 절대적인 지지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수도권에는 제가 보기에는 인재나입니다. 수도권에는 출마할 인재가 적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우리가 50%가 넘으면 아무나 내보내도 당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30% 선에 이래 되면 선거는 후보자가 탁월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수도권에 뛸 만한 선수가 적어요. 그래서 참 선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공천 작업이 시작이 됐고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이 대진표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교체폭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통상으로 보면 한 50% 하죠. 통상으로. 근데 금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통상으로 대구 경북 지역은 우리가 절대적인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교체폭을 한 50% 정도 하죠. 그런데 절반 정도 교체를 하는데 금년에는 공천 룰을 내가 잠시 봤는데 왜 저래 복잡하게 해놨는지 네. 내가 뭐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제가 가늠을 하기 어렵지만은 대구 경북의 교체폭을 줄이게 되면 전국적인 교체폭이 통상 선거 때는 35%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예. 근데 그 폭을 맞추려면 대구 경북은 50%를 늘 해왔죠. 그래서 전국적인 교체폭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적절히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뭐 신년사를 통해서도 밝히셨고 뭐 서두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과 계획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3대 도시가 아니라 한반도의 3대 도시로 만들겠다. 위상을 되찾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민선 8기 남은 기간 포부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지금 그 1년 반 동안 대구 미래 50년에 대한 기본 설계는 지금 완성이 됐어요. 예. 더 이상 일 벌릴 게 없어요. 근데 그 내용물만 채우면 돼요. 그 내용물만 채우면 돼요. 예. 원래 이게 저는 처음 출발할 때 대구 미래 100년이라고 슬로건을 내걸라고 했는데 그거 내걸면 사람들이 에이 내 죽고 난 뒤에 그럼 그런 비아냥이 네. 나올 거 같아서 대구 미래 50년이라고 네. 했는데 대구가 앞으로 미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도시 계획 문제, 공간 배치 문제 그리고 그 도시의 주력 산업 문제 그리고 청년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지금 세팅은 다 했습니다. 네. 이제는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남은 임기 동안 그 내용을 채우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사진은 이미 마무리됐기 때문에 충실히 그 계획들을 이행하시겠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홍준표 시장 모시고 2024년 대구시정의 주요 방향과 역점 사업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새해를 맞아 특집으로 마련한 TBC 보도기획 지역이 미래다.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길을 묻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